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플카를 한 10년 가까이 공들여서 개발은 했는데 그냥 우리는 자율주행 전기차 하지 말자 이랬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죠. 애플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시장,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기술 발전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용 교수에게 도움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입니다. 우리가 애플카를 본 적도 없는데 정말로 지난 몇 년간 애플카 소식이 참 떠들썩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어떤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었던 걸까요? 네. 2014년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좀 시작했는데요. 네.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한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즉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SDV 자동차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좀 바퀴 달린 자동차로서의 그런 대형 첨단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기차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운영 서비스까지 이제 포괄하는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말씀 중에도 그렇고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년간 애플이 이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투입한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 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입해 놓고도 왜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부의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21년도이죠. 핵심 임원인 더그 필드가 좀 포드 자동차로 좀 이직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 임원의 좀 이동이 좀 잦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2028년으로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두 번째로는 기존에 그런 완성차 업계와의 지금 좀 경쟁이 좀 첨예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테슬라죠. 네. 이런 기존 자동차하고의 그런 경쟁이 좀 되어져 있고 특히 이거 비클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동차는 좀 하드웨어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최근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위축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가 좀 뚜렷해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2단계죠. 보통 이제 ADAS라고 하는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가 2단계만 지금 현재 인정돼 있다라는 측면. 또한 이제 GM의 크루즈라든가 구글의 웨이모 등의 그런 무인 택시 사업도 좀 제동이 좀 걸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즉 좀 투자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후발주자로 좀 손익 분기점을 좀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모터나 카메라나 등등 이제 전장 부품들도 많이 있고요. 애플과 관련해서 기대했던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게 타격이 없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발표된 거 보면 우리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폭스콘이나 마그나 등의 좀 다수의 그런 완성차 업계하고 좀 접촉을 했죠. 애플이. 그러나 계약까지 되는 것은 좀 불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글로벌 컴퍼니의 넘버 원, 투를 좀 다투고 있는 애플과의 그런 종속 우려도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지금 재부각되는 그런 형태도 좀 볼 수 있겠고, 애플카와 좀 협업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국내 기업들.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애플의 행보를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AI 한다는 기업들은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는데 애플의 주가는 조금 보합권에 있기도 하고요. 뭔가 네네. 이제는 좀 정체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애플을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네. 애플의 다음 행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모빌리티 대신에 네.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생성형 AI라든가 또 차세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컴퓨팅에 좀 집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그 음성 비서인 시리가 좀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블룸버그의 그런 그 애널리스트의 말을 좀 빌리자면 좀 애플이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래서 수익 잠재력을 고려할 때에도 좀 전기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고 그런 인원이라든가 그 예산 자원을 AI로 전환하는 것이 아마 좋은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좀 레벨 3나 4로 자율주행차가 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완성차 업계에 관련해서는 좀 포기를 하고 그런 AI라든가 공간 컴퓨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에 비해서 애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네네. 그래서 밤사이에 팀 쿡 CEO도 우리 AI로 또 많은 투자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제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일단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사실 지금까지 애플이 전기차를 안 했으니까 변화는 없는 거긴 한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뭐 현대차 그룹 등 완성차 업계나 또 우리 부품 업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동시에 기회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재미난 것은 좀 어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에 공유한 게시물이 좀 상징적입니다. 네. 뭐 격려하는 이모티콘과 담배 이모티콘이죠. 어떻게 보면 애플에 대한 수고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좀 초조함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플과 포기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테슬라임이 좀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런 암울한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이요. 올해 47%에서 네. 내년에는 한 11% 정도로 아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요? 예, 판매율이 예, 그러니까 올해 47%에서 내년 11%로 좀 둔화한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그 전기차 전용 가동 시험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벤츠도 2030년까지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애플이 보기에 참 전기차 시장이 이게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네네. 먹을 게 별로 없겠구나 생각해서 안 들어온 걸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참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안팎에서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뭐 글로벌 완성차는 뭐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애플이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파괴력이 강한 경쟁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안도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포드나 벤츠 같은 그런 완성차 기업도 뭐 전기차와 더불어서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런 PHEV나 또 연료를 극대화한 또는 이제 대체 연료 등의 그런 친환경 좀 내연 기관차로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제니스 브랜드도 2025년 내년이죠. 뭐 신차부터는 모두 전기차로 내놓겠다 계획했지만 최근에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맞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좀 떼는 흐름이네요. 하이브리드 카는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서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던데 전기차 네네. 시장이 좀 부진에 빠진 게 어떻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뭐 전기차 판매는 좀 늘어나고 있겠지만 판매량이 좀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뭐 충전의 문제, 또 비싼 가격, 그다음에 할부 금리의 부담, 특히 이제 배터리의 가격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SDV나 AI 그런 로봇 기술까지 좀 주도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으로 향후에는 좀 글로벌적인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또 뉴 테크놀로지의 등장, 또 가격이 또 인하하고 하는 등등의 좀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세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SDV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중심이 되는 중심이 자동차이죠. 되는 예. 탈 것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속도라도 성장하는 속도라도 좀 늦춰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산업, 배터리 산업도 같이 좀 부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뭐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네. 또 우리 SK나 아주 글로벌 컴퍼니들이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좀 시장에 좀 진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고가의 배터리도 좀 기술력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은 좀 적정하게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좀 추이를 관망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그냥 단순한 전기차로 개발이 되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자율주행을 다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뭐 계속해서 이제 가장 빠르게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것도 조금은 속도가 빠르진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 자율주행 시장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하게 각 완성차 업계,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주 경쟁이 심화하고 있죠. 우리 국내에도 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율주행 본부처 R&D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조 200억 투자를 하고 있고 레벨 4 단계를 2026년도까지 기술 상용화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2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인데 네. 3단계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 즉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는 제조사가 질 것에 대한 문제, 또 소비자, 즉 운전자에 대한 수용성 문제 등등을 좀 고려했을 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아집니다. 지난해죠. 우리 지함의 그 무인 로봇 택시가 좀 보행자에게 중상 입히는 사고 등이 좀 네. 으로 인해서 사업도 중단이 됐고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사업 확장을 좀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류 중입니다. 결국에 종국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벨 5 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가능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정책적인 문제, 또 소비자의 수용성 문제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완전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갔으면 법적 문제도 거의 따져볼 필요 없이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사용자와 또 제조사 사이에 힘겨루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